내 돈과 관련되는 금융 생태계의 변화는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네. 싶어요. 자, 이 변화하는 금융시장 내에서 우리가 지금 네. 눈여겨봐야 되는 기술, 눈여겨봐야 되는 변화 네. 뭐 이런 거 뭘까요? 제가 큰 얘기를 한번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가총액,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네, 네. 미국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몸값이 제일 높은 기업들을 보면 ICT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IT, 네. 빅테크 이런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면 구글, 그렇죠? 뭐 넷플릭스, 아마존, 네. 그렇죠?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5년부터 개인 PC가 나왔어요. 컴퓨터. 2000년 이후부터 IT 버블이 터진 이후로는 인터넷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요. 그렇죠. 2010년 이후로는 모바일 인터넷. 우리가 애플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네. 인터넷 세상이 열립니다. 그 기업들이 우리 인류의 문제를 뭘 해결해 줬냐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느 분하고 지금 바로 연결할 수가 있죠. 페이스북에 저희 페이스북에 저는 아프리카 그 누구와 지금 친구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페이스북이 안 나왔으면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1.0, 2.0 이렇게 오면서 우리한테 해결해 준 문제는 전 세계의 누구와 연결시키는 문제를 해결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이 1등부터 10등이다. 그래서 연결이 핵심 키워드네요. 예, 사람과 사람. 사람은 연결시켜놨는데 하나는 해결 못한 거예요. 아, 뭘까요? 저하고 아프리카 사람을 연결은 시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이 저보고 돈을 1억을 빌려달래요. 그럼 제가 빌려주겠어요? 미쳤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지. 제가 이상하지. 뭐하노? 어? 안 빌려주겠죠. 네. 근데 안 빌려준 이유는 딱 하나의 신용이 없는 거지. 신용. 그렇지, 신용이 없지. 연결은 됐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신용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세계적인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되냐? 그치.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신용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아하. 1등 기업이 돼요. 블록체인 기술이네. 그렇죠. 오, 역시 다르시네요. 공부 조금 했어요.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박수까지 쳐주니까 너무 신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맞추셨는데요. 하나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신용을 보세요. 은행 기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간에서 신용 역할을 해준 거예요. 중국의 알리페이 아시죠? 네. 네, 알리바바가 하는 네, 알리페이. 네, 알아요, 알리페이. 그럼 중간에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우리 김 대표님과 안유화 이렇게 서로 우리 알리페이로 지불할 때 중간에 알리바바가 우리들이 신용을 보상해줘요.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처럼. 카카오페이처럼. 그렇죠? 예. 맞아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라는 기업이 신용으로 우리 둘의 결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사고 물건을 지불하고 이게 중간에 누가 그 신용 우리들 간에 우리들은 서로 몰라. 네, 네, 근데 네. 중간에 이런 중개기관이 신용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신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수학으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통한 부동산에 가면 이런 그 부동산 문서가 있잖아요. 다 사인하잖아요. 사인하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필요 없고 그게 다 NFT로 그 부동산에 우리가 적었던 내용들을 NFT로 다 알고리즘 그거 다 적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둘이 거기다가 그걸 이 부동산의 설명을 자세히 적고 김미경 대표의 원래 소유 그다음에 나한테 얼마 이더리움 받고 나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안유화 소유 그게 블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암호화해서 예, 암호화해서 그게 그렇지. 기록이 되죠. 네. 그다음에 제가 얼마 동안 갖고 있다가 또 뭐 최 씨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그게 똑같이 그 NFT는 이 부동산 그대로 있잖아요. 변수가 오늘 이렇게 돼요. 네. 안유화로부터 다음에는 거래가 완성되면 그다음에 오늘 그 위치에 최 씨가 들어오면서 그게 거래될 때마다 이렇게 블록이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가 가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몇 번의 거래가 다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계약서 가짜로 쓰고 이런 거 못하겠네. 불가능하죠. 네. 왜냐면 다 보이네. 예,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 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수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온 문서와 다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용이 어떤 중앙기관이 아니라 이게 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이 오는데요. 오케이. 그 세상이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거고요. 네. 거기서 자산 하나하나가 네.
디지털 증명서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김미경 대표님 거. 그게 NFT 디지털 자산 증명서라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게 앞으로 하나하나가 다 디지털 자산 증명서로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다 블록에 기록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소학적 기술로 특히 암호화 기술로 모든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군지도 모르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이제는 소학적 기술로 신용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래 시가총액의 1등부터 10등 안에 있을 것이다. 누가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읽었죠. 사실 페이스북은 지금의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없어요. 저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요. 또 막았잖아 광고. 네, 예. 그러니까 저크버거가 딱 생각해봤더니 앞으로는 금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리브라를 만들었는데 통과 안 됐죠. 또. 그게 사실은 저항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읽은 게 앞으로는 메타버스로 가야 되겠다. 이 생태계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 플랫폼을 하겠다 해서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세계가 돌아가려면 수학적 기술로 경제 플레이들 간의 신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누가 들어와서 오프라인에 어떤 부동산 기관 들어와서 맞아 이게 김미경 대표께 하면 언제 그게 거래가 되냐고요. 오케이.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 NFT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NFT의 나쁜 점만 응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그 NFT는 운영이 되지? 내가 개인으로서 갖는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특히 이 NFT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 판을 짜면 그야말로 다시 권력을 친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형태의 NFT를 만들어 그런 멤버십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되게 초기인 거죠 블록체인은 완전. 완전 초기입니다. 한 1에서 100이다 그러면 어디쯤 와 있어요 우리 블록체인? 뭐 한 20이나 30좀 와 있을까? 블록체인도 초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NFT가 초기예요. 그렇죠. NFT 초기예요. 지금 막 화랑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그 성숙한 시장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완전 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ICO들 많이 나왔었죠. 그거랑 지금 이 상황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때 ICO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때 어땠어요? ICO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이런 그 미래를 꿈꾸면서 이런 투더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백서를 많이 쓰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펀딩을 해다오 하고 토큰들을 다 발행하셨죠. 그때도 다 백서 썼어, 그죠? 그때 백서를 쓰고 토큰을 발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뭐 한 달 있으면 이게 10배가 된다, 100배가 된다 이런 거에 막 몰려드셨죠.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물론 그 중에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팩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많이들 나오면 결국 이 중에는 정리가 되고 몇 개만 살아남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윈터라는 게 오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되게 추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NFT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NFT들이 다 어떤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으나 그러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되게 좀 판단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NFT 프로젝트 하신다는 분들도 좀 더 롱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숏텀으로 뭐 3개월 안에 우리가 뭐 해서 완벽한 뭐를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2년, 3년을 계속 바라보면서 3년 후에 어떤 그림이 돼 있을까를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 중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하는 것도 눈에 띄시나요? 요새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ICO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네. 백서에 있는 로드맵대로 이렇게 구현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데 ICO 때는 이게 토큰이잖아요. 그렇죠. 토큰은 유동화가 되게 쉬워요. 그게 뭐냐면 유동화라는 것은 현금으로 네. 바꾸는 거. 아하. 거래소에 상장만 시키면 거래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동화가 돼. 근데 NFT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만 개를 발행하면 만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이거를 10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에 팔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아하. 왜냐하면 다 다른 NFT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수도 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저쪽에 토큰을 발행하면 뭐 100억 개, 10억 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하는 게 되게 빠르지가 않아요. 회전이. 그래서 이걸 유동화라 그러는데 유동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FT를 구매하시는 이런 홀더 분들도 거래소에서 토큰을 거래하시는 분들보다는 호흡이 조금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고 이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가 가치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던지고 그냥 빠지는 구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열심히 같이 해야 돼. 커뮤니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큰보다는 NFT 쪽이 그래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제대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성과를 내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긴 호흡인데 막 빠른 시간 내에 몇 개월 만에 막 30배, 40배 그러는 거는 왜 그래요? 긴 호흡인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항상 뭐 저도 한 이쪽 동네에서 한 4년, 5년 있었는데 항상 생기는 문제의 괴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토큰 이코노미라는 거는 철학적으로 되게 좋아요.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분배받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워킹하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토큰을 홀딩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이 토큰을 현금화하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항상 이 서비스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시세 차익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투자 쪽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채널이 거래소예요. 거래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큰 이코노미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수 있죠. 예. 생각보다. 그렇죠. NFT도 마찬가지예요. NFT도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뭔가 커뮤니티 제대로 하시겠다는 일련의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저게 지금 100클레이에 내가 민팅을 해서 받았는데 뭐 한 달 있으면 1000클레이 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뭐 하겠다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수익 구조가 어느 만큼 되면 던지고 그냥 빠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달려드는 프로젝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 프로젝트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민팅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막 던져요, 그냥. 막 팔고 그러면 그 커뮤니티 전체의 질이 막 낮아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데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다 그렇다고 봐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지금 NFT 민팅 하겠다 그러면 일종의 이게 약간 주택 청약권처럼 맞아요. 일단은 잡고 봐.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바로 던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NFT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분배를 좀 다르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지금처럼 퍼블릭하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구조면 이걸 막을 방법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분들은 던지고 나가시고 정말 남아있는 분들이 또 제대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이제 하이프가 한 번 있다가 꺼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패스를 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코로나 그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막 엄청난 것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4가지 뭐 5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네네네네. 하는데 그게 혹시 뭐 다 우리가 요즘에 하는 웹 3.0 그런 거죠. 블록체인 네. 경제 생태계 NFT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AI 관련된 거가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AI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AI의 역할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나 NFT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체인하고 NFT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세계의 그 가상화폐 단위거든요. 그럼 디지털 세계가 거래 중심으로 엮였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부가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웹의 진화로 봤을 때는 웹3라고도 부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그 세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말하는 종류인데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더 좋아져야 되니까 VR이나 AI 기술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제 각각 얘기했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고 그다음에 AI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예, 그리고 메타버스나 VR, AR 따로따로 막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좋아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연결시키면 그러면 네. 메타버스 안에 생태계는 크립토 생태계고 네네네네. 거기에서 사람들의 거래 방식은 블록체인 거래 방식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보여지는 경험은 AR, VR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나를 3D. 거래하는 네. 방식은 나를 NFT, 암호화폐와 NFT화해서 거래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 사이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르는 암호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니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암호화 기술. 네, 암호화 기술이 기본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문을 열긴 했는데 네. 비트코인만 가지고서는 그냥 가상 자산으로 끝나거든요. 네. 사실상 물론 뭐 일부는 그거 가지고서 뭐 화폐 기능도 한다 그러고는 있지만 뭐 차산되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화폐 기능이 강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가상 자산적 성격이 강하죠, 확실히. 예,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원래는 컴퓨터를 월드 컴퓨터라는 비전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전 세계를 컴퓨터들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동작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비전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2013년에 백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쳤네 이랬단 말이에요. 저게 말이 돼? 뭐 그렇지. 크립토 가지고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 정도 들어가면서 NFT 기술이 이제 그때쯤에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것도 암호화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기반의 NFT 기술, 이더리움 체인상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기술 종류, 뭐 넌 펀저블 토큰이라 그러는데 토큰 기술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치자면 암호화 기술은 파운데이션이고 그 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개가 등장을 했었던 거고 그 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더리움 위에 넌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토큰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더리움 토큰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희소한 것들을 만들게 해서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재밌는 게임이나 하고 뭐 게임 아이템 주고받고 이러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이제 일부가 이제 이 기술을 NBA 탑샷이라고 NBA 그 영상 같은 것들을 쪼개가지고 파는 거 이런 걸 NBA 그 사무국에 했거든요. 근데 수천억을 갖다가 벌어버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뜬 거죠. 우와, 온라인으로 되는 거는 가치가 없고 원래 가격을 받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운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거래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술가들도 들어오고 게임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하고 수많은 실험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실험이 일어났구나. 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한 7, 8월쯤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 10배 이상 뛰었다는 게 거래량, 뭐 거래 금액 이런 게 다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또 여기 더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돌기 시작해요. 일부는 거품도 많이 생기고요. 지금 사실 저는 거품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지난 1년 동안 10배가 뛰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한 90%는 거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야. 옛날에 항상 이랬어요. 뭐 새로 시작하면 아이, 막 예. 몰려. 그죠? 예. 금광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는 책을 벌써 뭐 10년에 한 번씩 재개정을 할 정도로 진짜 재밌게 쓰잖아요. 또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당하고 또 그래? 그렇게 당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는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럼? 닷컴버블 때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웹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닷컴이라고 붙은 사이트만 런칭하면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맞아, 그때 주고서 막 그랬죠. 투자하고 야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때 골드뱅크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기억나시죠? 난 너무 기억나죠. 예, 예, 지금 뭐 그 크립토라든지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주식 팍 뛰고 뭐 이랬던 맞아, 시절이 붐이 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근데 그 중에 한 90% 망했을 거예요. 금리 올리면서 거품이 확 꺼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몇몇 가치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그쵸. 네이버, 카카오 등등이 다 된 맞아요. 거잖아. 그때 아마존, 구글 다 그 당시에 거품위에서 나왔던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그때 거품이라고 불렀던 때 가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올랐어요. 그 뒤로 왜 세상을 바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런 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네.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FOMC 이번 결과를 보니까 최대 4차례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3차례에서 4차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닷컴 버블 때도 언제 꺼졌냐 하면은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 올리면서 꺼졌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사이클이. 이번에도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미 좀 싹수가 보이죠. 뭐 트립토 자산 가격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는 아마 전체적으로 수제 자산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드디어 줍줍의 시기가 왔구나. 올해가 투자할 시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는데 사실은 잘 골라야지. 그럼. 그렇죠. 이 중에 싹 수 있는 걸로. 진짜 거품으로 잠깐 단기로 해먹고 가려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판이 뒤집어지고 바뀔 때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닷컴 때도 그랬지. 일부 1% 아는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네.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다 당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저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팔았대. 네. 종이에다 썼어. 네네네. 1비트코인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이걸 보고 줬대야. 하여튼 참.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 레벨업을 만든 거예요. 네. 올 1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테니까 손해봐도 안 되고 그냥 당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공부하면 그래도 내 페이스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자기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문 닫고 있으면 안 돼. 그걸 보는 이제 눈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